안녕하세요. 화학의 두 번째 단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화학반응식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화학반응식을 통해서 개수비가 분자수 B와 같다라는 것들을 배웠었죠. 오늘부터는 화학반응에서 일정한 법칙들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한 법칙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교과서 26쪽입니다. 화학 반응의 법칙 해서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두 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 세 번째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질이 변할 때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질량 보존 법칙이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화학 반응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해 줍시다. 그럼 질량 보존 법칙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27쪽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장난감 블록으로 왼쪽에는 공룡을 만들어 놓았고 오른쪽에는 빌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레고들은 같은 개수, 같은 종류의 블록들을 같은 개수를 사용해서 하나는 공룡을 만들고 하나는 빌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그 결과물은 서로 다르죠? 하나는 공룡, 하나는 빌딩. 하지만 그 질량 차이는 과연 어떨까요? 같은 종류의 블록을 사용했다고 했고 그 개수도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장난감 블록을 쌓아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모양이 달라져도 질량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그렇다면 물질이 변할 때는 과연 질량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질량은 보존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물에다 어떤 설탕을 섞었어요. 그러면 이 설탕물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자, 물의 질량이 따로 있고 설탕의 질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설탕을 섞으면 그 둘을 합친 만큼의 질량을 갖겠죠, 설탕물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설탕물이 되는 용해는 물리변화였고 물리변화는 질량이 보존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도 상태변화, 용해 같은 물리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 이 이유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 이루는 분자의 배열은 변하지만 분자의 종류나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땐 원자의 종류와 수가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수가 일정한데 자, 분자는 원자들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물리변화는 분자의 거리 변화 등 분자의 배열은 변하지만 그 분자의 종류나 개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물리변화의 반응 전후의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응고시켰을 때도 상태 변화니까 얘도 물리변화였고 설탕을 용해시키는 것도 물리변화였습니다. 아래의 눈금을 보면 120g, 120g으로 상태 변화 전후, 물리 변화 전후의 질량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설탕을 용해시켰을 때 190g에서 190g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듯 질량은 반응 전후에 보존되게 됩니다. 자, 다음 장은 교과서 28쪽입니다. 28쪽을 실험을 함께 보면 자,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 실험하기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앙금 생성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어떤 물질들을 섞었을 때 뿌옇게 변하거나 하는 등의 앙금이 생성되어 가라앉는다면 이런 것을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10% 산산나트륨 수용액과 10%의 염화 칼슘 수용액을 섞으면 앙금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앙금들이 생성되는 반응은 과연 질량 변화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예상하고 실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노트 준비하라고 했죠. 노트에 Q1이라고 쓰고 여러분은 문제는 안 쓰고 답만 쓰면 됩니다. 자,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 질량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봅시다. 반응 전에 비해서 반응 후의 질량은 어떻게 변할까를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답변을 여러분은 노트에 적어 오는 거예요. 예상하고 그 이유까지 적어서 오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이 예상한 것과 실험 영상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10% 탄산나트륨 수용액, 10% 염화칼슘 수용액, 유리병, 눈금 실린더, 전자저울, 실험복, 실험용 장갑, 보안경을 준비합니다. 한 유리병에는 10%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20ml 정도 넣고 나머지 유리병에는 10% 염화칼슘 수용액을 20ml 정도 넣은 다음 마개를 닫습니다. 전자저울에 0점을 맞춘 다음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이 담긴 두 유리병을 전자저울에 모두 올려놓고 질량을 측정합니다. 반응 전 질량을 측정한 두 유리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마개를 열어 두 수용액을 섞습니다. 이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합니다. 섞인 수용액에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마개를 닫은 두 유리병을 전자저울에 모두 올려놓고 질량을 다시 측정합니다.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섞으면 흰색 앙금이 생기면서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런데 반응 전에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측정한 질량은 165.3g이고 앙금이 생긴 후 측정한 질량도 165.3g으로 같습니다. 즉,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에서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보존됩니다. 자, 잘 봤나요?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섞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앙금이 생성되었죠. 앙금은 뿌옇게 흐려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수용액을 섞기 전과 섞은 후의 질량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질량을 비교하니까 섞어주고 뚜껑 이런 거는 그대로 저울에 똑같이 올려서 질량을 측정해야겠죠. 그렇게 질량을 측정하면 반응 전과 반응 후가 질량이 동일하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실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질량이 보존된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섞으면 물에 잘 녹지 않는 앙금인 탄산칼슘이 생성되어 용액이 뿌옇게 흐려진다. 자, 이렇게 앙금을 생성 반응하는 물질에서 마찬가지로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물질인 탄산칼슘을 생성을 했지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화학 반응 전후에는 원래 있던 원자들이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물질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새로 생성되거나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배웠었습니다. 화학 반응 전후에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으므로 전체 질량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아까 예상해보기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앙금이 생겼으니까 질량이 커지는 거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앙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원래 있던 원자들이 배열만 바뀌어가지고 다른 원자의 배열을 갖는 것 뿐이기 때문에 질량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모형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모형을 보면서 봅시다. 탄산나트륨에 있던 나트륨 2개, 염화나트륨으로 이렇게 나트륨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다른 애들도 CO3는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온 상태로 다원자 이온의 상태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똑같이 O원자 3개, C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에 있던 Cl 2개는 염화나트륨으로 2개가 가고 염화칼슘에 있던 칼슘 이온은 탄산칼슘이 되어 앙금으로 가라앉습니다. 양쪽을 비교해보면 원자가 없어지거나 생성된 게 아니라 그 배열만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각 원자들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한 질량들을 가짐으로 원자가 생성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반응 후에도 질량이 보존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표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표를 보고 반응 전후에 원자들이 같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에는 질량 보존 법칙이 무엇인지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법칙들이 나온다면 그것을 비교, 차이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차이들이 무엇인지 괜히 하나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 차이들은 무엇인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예시라던가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나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잘 기억을 하고,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법칙이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3가지를 앞으로 배울 때 3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3가지 법칙들의 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Q2 해가지고 답변을 적어오면 됩니다. 바로 이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의 세 의견 중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르고 왜 그런지까지 쓰는 것을 노트에 적어오면 됩니다. 자, 그럼 세 친구들의 말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맨 왼쪽에 있는 친구는 종이를 태우면 재만 남아서 질량이 줄어드니까 강철솜을 태워도 질량이 줄어들 거야 라고 하고 있네요. 이 실험은 강철솜의 연소 실험입니다. 강철솜에 불을 붙여가지고 연소를 시켰을 때 과연 그 질량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친구의 말을 볼까요? 종이와 다르게 강철솜은 타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강철솜을 태우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새로운 물질로 변하면서 질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하나 고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봅시다. 이 친구들의 생각이랑 달라도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자유롭게 Q2 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아래로 보면 강철솜의 연소 전후에 모형을 사진으로 나타내었어요. 그래서 함께 보면 산소 분자들이 막 위에 떠 있고 아래 철, 이게 바로 강철솜이겠죠? 철이 있습니다. 철은 연소 전에는 한 가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보이죠? 철 원자인 Fe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연소 후를 볼까요? 연소 후에는 산소가 그대로 떠 있고 산화철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화철의 사이사이에 빨간 원자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빨간 원자들은 산소겠죠? 연소를 한다는 뜻은 산소와 반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철이 산소와 반응을 하여 서로 섞여 있는 새로운 화합물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입니다. Q3입니다. 자, 이 모형을 보고 여러분이 연소 전과 연소 후에 질량 변화가 어떨지 생각을 해봅시다. 연소 전에 비해서 연소 후는 질량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써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다 적어주었나요? 그럼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종이의 연소 반응과 철의 연소 반응을 비교하고 그 연소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위를 먼저 보면 종이를 연소시키면 우리가 재가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종이를 연소시키면 가벼운 재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종이를 연소시키면 왜 가벼워졌었을까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종이를 연소시키면 탄소,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생성됩니다. 이때 탄소는 제로 남지만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는 기체입니다. 이 기체들은 자유롭게 운동을 해가지고 퍼져나가죠. 그래서 모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소 후 제의 질량은 연소 전 종이의 질량보다 작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에서 원자의 배열이 다를 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험을 하면은 일정한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럴 때 조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를 연소시키는 조건은 그냥 다 뚫려 있는 상태에서 종이를 연소시킵니다. 그러면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날아가겠죠. 하지만 밀폐 용기에 종이를 넣고 불씨를 떨어뜨린 다음에 바로 닫아주게 된다면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날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밀폐 용기 안에 있는 질량은 보존이 될 것입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럼 아래를 봅시다. 아래에는 강철솜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강철솜을 보고 왔는데 연소를 시키면 철과 공기 중에 산소가 결합을 한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모형에서도 보았죠. 산화철은 빨간색의 산소 원자가 하늘색의 철 원자에 붙은 이러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산화철의 질량은 연소 전 강철솜보다 철에 결합된 산소의 질량만큼 증가합니다. 하지만 아래 모형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산소 분자의 개수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보이죠? 한번 세볼게요. 산소의 분자의 개수가 반응 전에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소 후에는 1개, 2개 해서 2개로 줄어들었네요. 이 줄어든 산소는 어디에 갔을까요? 자, 줄어든 산소는 바로 산화철에 결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한 산소의 질량까지 모두 고려를 하면 연소 반응 역시 반응 전후 물질의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의 문제를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이 같은데 이를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자, 질량 보존 법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질량 보존 법칙은 모든 화학 반응에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자, 2번 문제. 화학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 설명을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달걀 껍데기를 넣고 식초를 떨어뜨렸더니 기체가 발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 설명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Q4번 해서 적어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적어온 걸 바탕으로 수업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 글로 잘 설명을 해옵시다. 자, 그럼 함께 정리를 합시다. 오늘 배운 화학 반응의 법칙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중 우리는 첫 번째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을 배웠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과 후 물질의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모든 반응에 성립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앙금 생성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연소 반응 모두 성립이 되는데 이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조건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앙금 생성 반응은 괜찮은데 기체 발생 반응이나 연소 반응을 함께 봅시다. 기체 발생 반응에서 기체는 발생하여 날아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날아갈 수 있는 조건이면은 생성물의 질량이 가벼워질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리고 연소 반응에서도 우리 아까 강철솜의 연소 반응을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속에 산소가 결합을 하여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 원래 우리가 질량을 잴 때는 강철솜밖에 없었는데 그 강철솜에 산소가 붙으면서 산소만큼의 질량이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기체가 발생하여 날아가 버리는 반응이 있다거나 혹은 강철솜의 연소처럼 산소가 결합하여 생성 물질이 무거워지는 경우에는 기체까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질량의 변화가 있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도 반응에 참여한 기체의 양을 고려하게 된다면 모두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볼 때는 조건을 잘 봐야겠죠. 이게 뚫려 있는 용기인지 아니면 막혀 있는 용기인지 잘 봐야 할 것입니다. 막혀 있는 용기 안에서 강철소미 연소가 일어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용기 안에 있는 산소 분자만큼이 강철손과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막혀있는 용기에서는 더 이상 기체 출입이 없으니까 원래 있던 산소만큼만 강철손과 결합을 하게 되고, 이것을 무게를 잰다면 반응 전과 후가 일정하게 나올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의 두 번째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이에요. 이 까닭도 잘 알아둡시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배열만 달라지고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블록을 가지고 공룡과 건물을 만들었어요. 공룡과 건물을 만드는데 사용된 블록의 종류와 수가 같았죠. 그래서 질량이 둘이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잘 했을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블록 하나하나를 원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생성된 공룡과 건물을 각각 다른 물질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이렇게 우리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워봤고, 오늘 Q1에서 Q4까지 문제가 나왔죠. 자, 이거를 잘 적어서 노트를 꼭 가지고 오길 바랍니다. 꼭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